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의 첩보 영화와 같은 신출귀몰한 방법으로 일본에서 탈출하며 일본이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검찰은 곤 회장의 일본 탈출을 뉴스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네요. 카를로스 곤 회장이 2018년 체포되기 전 르노와 닛산의 합병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는 르노의 최대 주주인 프랑스 정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한 르노가 닛산을 합병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일본이 곤 회장을 체포함으로써 프랑스에 경고의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르노 닛산 연합에 대해 프랑스와 일본의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닛산이 르노에 종속된 관계인데 닛산이 르노보다 많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1999년 르노가 파산 직전에 닛산 지분 35%를 인수하면서 구해줬고 이후 43%까지 지분을 확대하면서 닛산 경영진을 임명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닛산은 르노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지분으로 르노 닛산 연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르노가 닛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 닛산의 구원투수로 파견된 카를로스 곤 회장은 무지막지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가 20조 원에 달하던 닛산을 1년 만에 흑자전환시키며 닛산의 부활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닛산은 실적이 개선되면서 1조 2천억 엔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탄탄해졌는데요. 르노와 닛산은 연합이라고 하지만 플랫폼은커녕 부품 공유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양사 간 시너지 효과가 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은 르노와 닛산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설파하며 합병을 위해 노력했지만 르노보다 실적이 더 좋은 닛산 입장에서 합병할 경우 주종관계에 있는 닛산 측에 불이익이 있을 것은 기정사실이기에 적극적으로 합병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곤 회장이 합병을 밀어붙이자 곤 회장의 뒤통수를 치게 된 것이죠. 결국 곤 회장이 일본 검찰에 체포되었는데요. 체포 이후 1년간 총 4차례 체포되고 보석 허가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일본 사법 시스템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일본 사법제도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자백하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자국 언론에서도 보도가 될 정도인데요. 일본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 중 89%가 자백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곤 회장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 108일간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경제지 라트리뷰는 일본의 민주주의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용의자의 비판 권리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일본 사법 시스템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곤 회장은 체포된 지 108일 만에 약 159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자택에 설치된 CCTV로 24시간 감시와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만 사용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곤 회장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자택에서 음악회를 열었는데 연주자로 위장한 민간 특수요원들이 180cm에 달하는 콘트라베이스 악기 케이스를 이용해 곤 회장을 집에서 탈출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터키를 거쳐 레바논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가 아닌 레바논으로 입국한 것은 곤 회장이 일본에 체포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이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일본을 탈출한 이유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은 부당 연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회사 내부인인 사이카와 히로토 사장이 곤 회장 몰래 증거 자료를 수집해 검찰에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데타를 주도한 사이카와 히로토 사장도 곤 회장과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보수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곤 회장은 일본 검찰로부터 형사 기소를 당한 반면 히로토 사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외국인과 일본인 경영진에 대한 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다는 것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죠. 당시 닛산은 히로토 사장 후임으로 외국인 CEO를 선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외국인 CEO만 감옥에 갇히는 일본의 사법 시스템을 보고 누가 옳지 의문이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결국 닛산 자동차는 우치다 마코토 중국 사업 총괄 전무를 CEO로 임명했습니다. 우치다 CEO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회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영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며 르노아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 회장은 1월 8일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알릴 예정인데요. 일본 검찰은 레바논 정부에 권 회장의 송환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맺어져 있지 않고 레바논 정부가 권 회장의 호의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송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본 언론은 권 회장의 일본 대탈출 사건에 엄청나게 많은 기사를 쏟아내며 권 회장의 행동이 매우 비열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알렉산드르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현대판 위대한 탈출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31일 프랑스 언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5%가 일본 탈출을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올해 4월 5년마다 개최되는 형사사법 분야의 유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유엔 범죄예방사법회의가 교토에서 열리는데 일본에서 개최되는 것은 5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일본 법무부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수준의 중요 행사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지 의심스럽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